안녕하세요. 포용호선입니다. 포유 한율연구소가 매년 연말이 되면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그 대화를 통해서 좋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조금 제외하고 이제 벌써 저희들도 3년 차니까 좀 아쉬웠던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2023년은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그 판단이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포유 한륜 연구소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 또는 정권 전문가들이 판단이 굉장히 그 어려웠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으니까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논리들도 과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그 과거가 다른 여러 가지 미국 경제 환경 때문에 침체는커녕 오히려 그 지난 3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더 좋아졌다는 이제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질 거다라고 했죠. 2023년이니까 2022년 3분기부터 그 얘기가 나왔네요. 근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 기준금리 이제 계속해서 인상, 그리고 물가 고공행진,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6개월 내지 약 한 1년을 시차를 두고 발생했으니까 2023년 3분기에는 늦어도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연초에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거기다가 3월에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상 파산을 한 거니까 그때 이제 또 지방 중소은행들은 연쇄부도 사태까지 우려됐으니까 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국 경제 침체는 이제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시간 문제다. 라는 얘기들을 그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있었죠.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 은행은 물론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도이치뱅크를 보니 과거 1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예요. 2020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은행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9월 이후에는 7월에 이제 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연초 대비로는 많이 올랐죠. 한 45%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한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으니까 또 미국 금리도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 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때마다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구독자들이 대응은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거시경제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미국 경제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한국이나 중국은 사실상 이제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한국보다는 미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전개됐으니까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뭐 가능한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중국이나 한국에는 가능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줬으면 아무래도 피해자는 좀 작겠죠. 또 개별 종목은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물론 나쁜 것들은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2022년 초에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나쁘다. 왜냐면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2023년에는 그런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뭐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2022년 10월경에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쁠 거라는 얘기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없죠. 그거는 뭐 소 잃고 회양간 고치는 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경고는 2023년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국내에서 2차전지는 제가 조금 경고를 한 것이 도움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여하튼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큰 아쉬움은 그 나스닥 100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전체에 배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거나 오히려 나스닥 100은 좋은데 전체는 또 종목 수죠. 수로 보면 나쁘니까 나쁜 기업이 많으니까 금리가 막 오를수록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한 것도 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미나 얘기인데 이 세미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세미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것도 어떻게 관심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10분 안에 15분 안에 얘기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미나 한번 하면 보통 2시간 반씩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또 다시 정리해가 올리는 것도 간단치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돈을 부담하고 와야 되니까 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또 세미나 또 제가 좀 아쉬웠다. 특히 세미나는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루는 범위도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시장이 거품 논쟁이 있는 시기가 적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는 가능한 그 자산시장에 거품 논쟁이 있거나 아니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시기가 가장 적정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가장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만큼 그 당시 그 환경과 그리고 미래 그 정시 환경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아쉬움이 있다 하면 22년 초에 제가 세미나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뭐 방송에서는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또 세미나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 조금 2022년 초에 세미나를 해갖고 7월 9월까지 좀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2023년도도 조금 횟수를 한두 번만 더 늘렸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대응이 쉽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태가 날 그 무렵에 그 이전에 좀 했으면 좋는데 3월 초 정도, 4월에 한 것도 조금 시차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 쪽에 배팅했다 하면 4월부터 그때도 11,000까지 내려갔죠. 근데 7월 중순에는 16,000을 돌파했으니까 한 40%에서 50% 가까이 올랐죠. 근데 레버리지를 섰다 하면 80에서 거의 100%까지 넣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타이밍이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웠다면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 8월을 보면 그때 공포 분위기가 막 확산되는 시기인데 좀 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물론 이제 2시간 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동안에라도 좀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당시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즉 경제 전문가들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나스닥 100 지수 중심으로 하다니까 그 나스닥 100 이외에 있는 그 나스닥 전체 쪽에서는 언급을 못한 부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좀 아쉬웠던 건 아니냐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 시간에 눈앞에 있는 것만 말고 좀 더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있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하는지 전체로 하는지, 또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분야별로 섹터별로,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강조를 했으니까 크게 대부분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그 당시로서는 또 반도체 경기가 나빴으니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분명한 사실 하나는 2022년 9월 이후 2023년 7월까지 약 한 43% 올랐으니까 아마 이거를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한 번씩 매매를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면 방향은 아니까 100% 수익도 굳이 종목을 선택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이제 4월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두 번을 했는데, 4월은 실리콘 사태 직후니까 그런 대로 이제 적절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개최한 거는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한 2주일 정도. 물론 이제 10월 27일 날 저희들이 예정을 했다가 구독자 중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연기 좀 해달라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제법 올랐어요. 한 4, 5%. 근데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4, 5%가 결국 8%, 10%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라 하면 아쉬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3월 중순경에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세미나 할 때 다룰 수 있는 내용하고 방송에서 10분 뭐 15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라 하면 아쉬움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뭐 2시간 반으로는 좀 힘들어요. 지난번 11월 세미나에서도 준비를 해간 뭐 내용 중에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난 4월도 똑같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스닥 100과 나스닥 전체를 구분해 가지고 하고, 섹터별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월 이후에 이제 뭐 미국 10년 먹을 국채인데 11월 달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가 구독자 중에서는 또 그 당시에 거꾸로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좀 불충분했던 건 아니냐 라는 반성도 해요. 그 이후에는 미국 나스닥 100은 약 2개월 동안에, 지금 연말인데 100의 경우에는 나스닥 100입니다. 거의 뭐 사상 최고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이제 세미나도 제가 볼 적에는 2022년 초처럼, 지금 이제 주가 좋지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한번 하는 것도 뭐, 뭐 너무 많이 오르고 나면 또 조정받고 하니까요. 여태까지는 이제 나쁠 때 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공포 분위기가 확산될 무렵, 그죠? 2022년 뭐 8월, 그 다음에 2023년 4월, 그때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올해 뭐 국채금리가 뭐 10년물이 7%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막 확산될 무렵, 그러니까 좀 좋을 때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 하면 1월 말 내지는 2월 초가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 지금도 뭐 사상 최고치니까 나스닥 100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기서 뭐 한 달 동안 조금만 더 올라버리면 또 조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2월 초 정도에 한번 세미나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앞에 제가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참석자들한테는 11월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했더라면 대부분 실패하진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공모까지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길래 위험관리 방법으로 어떤 게 있나고 하기에, 제가 곡물 중에서도 이제 밀이 주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레버리지 2배 정도 쓰라고 했으니까, 원래 올해는 뭐 거의 끝났고요. 내년 한 6월까지는 수익률이 레버리지 2배 정도만 쓴다면 한 30%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것 중심으로 이제 원래는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주가가 좋을 때도, 아주 좋을 때도 한번 그 세미나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위험 관리와 그리고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또 여러분과 또 2024년도 환경을 가지고
뭐 1년간 얘기하기에는 뭐 사실상 뭐 자료가 없어서 안 돼요. 저 항상 우리 경제학자들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1년을 얘기할 수 있는지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포유한율연구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래야 또 책임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어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한번 주식시장이 아주 좋을 때 해가지고 여러분이 위험 관리도 하고 또 뭐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